사람. 모든 기회는 사람에게서 온다. 당신 옆에 누가 있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할까? 3인 행필 유아사라는 말이 있다. 공자가 논어에서 한 말인데,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으로 받들 만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제법 알려진 말이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인데 몇 가지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다. 1988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모스크바 방문 당시 현지의 한 소년과 악수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나중에 러시아의 대통령이 된 젊은 시절의 푸틴이 있었다. 카메라를 목에 건 관광객으로 위장한 남자가 소련 KGB 요원 시절의 푸틴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 속 인물이 실제 푸틴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선 지금도 여러 말이 있지만 이 사진을 촬영한 레이건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였던 피트 수자는 레이건 도서관에 소장된 이 사진을 면밀히 검토한 후 푸틴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나라에는 1982년 부산에서 법률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며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두 인물이 있다. 바로 16대 노무현 대통령과 19대 문재인 대통령이다. 정치색을 떠나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해봤는가?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대통령이 나올 확률은 몇이나 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지인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확률은 몇이나 되는지를.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이 현실이 되었던 이유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투자의 세계에도 이런 인연은 존재한다. 세계 최고의 부호 중 한 명인 워런 버핏은 혼자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 버핏의 투자 인생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 찰리 먼거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정도로 그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 버핏은 먼거를 내 사고의 지평을 넓혀줬다라며 최고의 존경을 표현했다. 먼거를 알기 전 버핏은 헐값에 주식을 사서 차익을 남기는 담배꽁초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에 지나지 않았지만 먼거의 가르침을 통해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며 오마하의 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평생 동반자인 먼거를 만나지 않았다면 버핏은 지금과는 다른 길을 걸었을지도 모른다. 중국에도 우연한 만남을 통해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된 사람이 있다. 영어 강사이자 관광 가이드였던 마위는 만리장성 투어 중 야후 창업자 제리 양을 가이드하게 됐고 그 만남에서 자극을 받아 시가총액만 700조 이상인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를 세웠다. 국내에도 이런 사례는 많다.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를 만든 네이버 이해진 대표와 다음 이재용 대표도 유년 시절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 또 이해진 대표와 넥슨 김정주 대표는 카이스트 석사 시절 기숙사 룸메이트였다. 심지어 이해진 대표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삼성 SDS 입사 동기로 같은 곳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현재 코스피 시가 총액 3위가 네이버, 4위가 카카오인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되는가? 이와는 반대로 사람을 잘못 만나 불행해진 사례도 있다. 1960년대 영국의 연쇄살인마 이언 브레디와 마이라 힌들리라는 커플이다. 둘은 10대 어린이와 청소년을 5이나 살해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슬럼가에서
접대부에 사생아로 태어난 이언 브래디는 어린 시절부터 절도를 비롯한 각종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거나 소년원을 들락거렸다. 동물을 죽이는 등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성향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그에 반해 여자친구인 마이라 핸들리는 애정이 넘치는 가정에서 착실하게 자랐다. 가톨릭 신자로서 신앙심도 깊었고 심지어 아이와 동물도 좋아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이언 브래드를 만나 연인이 된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브래디가 제안한 살인 계획에 힌들리는 복종하고 동참했다. 사이코패스인 남자친구를 만난 힌들리는 결국 브래디의 살인을 도운 공범이자 살인자가 되었다. 양극단에 있는 사례를 들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이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다. 원래 자신은 할 마음이 없었는데 친구가 하니까 덩달아 하게 될 때 쓰는 말이다. 지금은 비흡연자인 내가 20대 초반 아주 잠깐 담배를 피웠던 이유는 당시 늘 붙어 다니던 친한 친구가 흡연자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어머니는 친구를 가려서 만나라는 말을 참 많이 했다. 40년의 인생을 살아보니 그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 주변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나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될 사람까지 둘 순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곁에 둬야 하지 않을까?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좋은 운과 나쁜 운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게 주고 있을 테니 말이다. 어쩌면 대부분의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주변에 나보다 좋은 사람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실제 내 주변에는 나 같은 사람밖에 없다. 셰르파 없이는 정상에 오를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처음이기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시행착오 또한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은 지금의 나와 비슷한 고민을 이미 하고 정답이든 오답이든 다양한 답을 찾아봤기에 나에게 조금 더 좋은 길을, 지금의 나로서는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길을 알려줄 수 있다. 내가 몸담고자 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유이다. 토익 시험을 예로 들어보자. 학창시절 토익 400점, 500점대 학생들이 모여 그룹 스터디를 하는 모습을 종종 봤다.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끼리 서로 공부 의지를 다지고 격려도 하며 조금 덜 외롭게 공부할 수 있으니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냉정하게 공부법 측면에서만 보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토익은 명확한 정답이 있는 문제로 이루어진 시험이다.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 게 아니라 5개의 객관식 문항 중 옳은 정답 단 하나를 찾아야 한다. 그런 시험에서 400점, 500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공부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는 답보다 모르거나 틀린 답이 훨씬 많은 학생들이 모여 더 틀린 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토익 점수를 크게 높일 수 없다. 내가 400점대의 학생이라면 토익 800점, 900점의 학생과 함께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고 내 성적을 올릴 방법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원래부터 잘 알던 친구가 아니라면 토익 900점인 사람이 400점인 사람과 함께 공부할 리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토익 400점인 친구들끼리 공부하면 오랜 시간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 뿐이다. 토익 시험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많은 사람이 토익 400점 시절 공부하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주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데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한 친구가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지, 지금 사면 위험한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했다. 그때 한 친구는 무조건 집을 사야 한다고 얘기했고, 다른 친구는 절대 집을 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난 옆에서 들으며 지금 이 대화가 조금 전에 말한 토익 스터디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모두 부동산에 관해 잘 모르는 초보였는데 누군가는 사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것도 다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또 한 번은 주변 지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쇼핑몰 창업 이야기가 나왔다. 한 친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쇼핑몰 창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어떤 아이템을 고르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 친구는 의류 쇼핑몰을 해야 한다. 다른 친구는 헬스용품 쇼핑몰을 해야 한다 등 각각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 모습도 토익 스터디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친구도 쇼핑몰을 해본 적도 쇼핑몰 창업에 대해 공부해 본 적도 없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챘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가장 흔한 실수가 이런 사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나 경험자가 없는 곳에서 마구잡이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고 한다. 믿을 만한 친구에게 지금의 감정을 털어놓고 위로나 격려를 받는 식의 커뮤니케이션은 괜찮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문은 던질 때는 그 질문을 받는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그때 부동산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부동산 전문가를 소개해 주었고 쇼핑몰을 고민하는 친구에게는 쇼핑몰 관련 책을 보고 관련 온라인 강좌를 들으라고 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었다. 지금 이 원고를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이제 2년 반이 지났다. 작가로서의 글쓰기와 강사로서의 말하기를 전문으로 일하고 있던 내가 2년 반 만에 구독자 87만 명을 달성한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매일 열심히 영상을 올리고 다른 채널과의 차별화를 고민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나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23명의 탑 크리에이터를 만났다. 2019년 당시 그들의 구독자 수를 다 합치면 1100만 명이 넘었고 누적 조회수를 더하면 300억 회 이상이었다. 나는 그들을 만나 기획, 촬영, 편집에 관해 궁금했던 모든 것을 물었고 감사하게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훌륭한 답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그렇게 들은 지식과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온전히 내 몫이지만 어쨌건 나는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고 그 덕에 내 채널의 성장 속도는 일반 사람들보다 빠를 수밖에 없었다. 유튜버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당 분야의 탑 크리에이터를 만나야 한다. 메일을 보내는 등의 노력으로 직접 그 크리에이터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 대부분의 노하우를 알 방법이 바로 우리 손에 있다. 그들이 만든 최종 결과물인 영상 콘텐츠에는 그들의 기획, 촬영, 편집 방향 등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열어 그들이 찍어 올린 영상만 꼼꼼히 봐도 대부분의 노하우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다. 만약 촬영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그들이 어떤 카메라를 썼는지, 어떤 구도로 찍었는지를 영상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절대 어렵지 않다. 나 또한 촬영 장비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면 나 혼자서만 끙끙대며 고민하지 않았다. 나보다 잘하고 있는 채널의 영상을 보고
그들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화면 밖에서 찍힌 스튜디오를 보며 어떤 카메라를 쓰는지, 어떤 마이크를 쓰는지 확인했다. 사실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아졌다. 여전히 정보 비대칭의 현상도 존재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 정도는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 스마트폰만 열면 접속할 수 있는 온갖 SNS와 유튜브 덕분이다. 우리는 어떤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보고 벤치마킹하며 다 배워야 한다. 인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것은 꿈과 도전만으로 가능했던 일이 아니다. 추운 기후와 높은 고도 생활에 잘 적응하는 쉐르파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쉐르파족은 약 500년 전 티베트에서 네팔 산악지대로 이주한 부족인데 이들은 오랫동안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거주했기에 높은 고도에서의 적응력이 아주 뛰어났다. 1953년 에드먼드 힐러리가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을 때도 쉐르파족인 텐징 노르가이가 곁에 있었다. 지금도 쉐르파는 히말라야 고봉을 오르는 산악인의 안내를 돕는 히말라야 등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그래서 쉐르파는 아예 산악 원종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보통 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히말라야 원정대에게 쉐르파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쉐르파가 필요하다. 어쩌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춥고 험한 길이 우리 인생일지도 모른다. 산전수전 다 겪은 뛰어난 산악인에게도 쉐르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러니 당신도 인생에서 당신을 정상으로 이끌어줄 쉐르파가 있는지 고민해야 하고 없다면 찾아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성공한 사람을 보며 그들의 결과물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과 그들이 흘린 땀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자.